첫 번째 모닝픽은 박스권 탈출 시험대입니다. 네, 잘 나가던 국내 증시가 지난달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스권 탈출 시험대에 오른 국내 증시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내 증시 8월 내내 코스피의 경우 3,100에서 3,2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횡보세를 보여주었죠.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일정 구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박스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장세였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두 크게 줄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8월 한 달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 10조 4,500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20%, 6월에 비해서는 30%나 급감한 규모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떨어졌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증시의 활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9월에도 국내 증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잘 나갈 것 같았던 국내 증시가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뭡니까? 일단 상반기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조선방산원전, 저희가 조방원이라고도 부르죠. 이 주도주가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승 여력이 아주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승 여력을 다한 상황이고요. 6월부터 이어진 상승 랠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미국의 경기 둔화나 관세, 또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에다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9월 증시도 박스권에 갇힌 채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증시에는 늘 변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요인들이 이런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부터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이처럼 또 9월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5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지난달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대거 반영해서 또 증시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16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85.1%로 반영하면서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코스피도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럼 이 외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 반도체 주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 하락은 또 같은 산업 구조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보유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해서 포괄 허가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이제는 건건이 신청하고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건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장비 반입이 지연되고 결국 생산시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미중 간 패권 경쟁에 우리 기업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반도체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우리 증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재난사태 선포된 강릉입니다. 네, 좀 시원하게 비가 내려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모닝픽에서도 강릉이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재난사태가 선포가 됐어요. 네, 그 정도로 강원도 강릉시가 정말 전례 없는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죠. 가뭄 같은 재난 사태 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식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 이하로 떨어져서요. 더 이상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2단계 제한급수에 들어가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궜고요.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현재 오봉저수지뿐 아니라 10곳의 저수지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가뭄에 결국 강릉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재난영화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71대는 동해나 속초, 평창, 양양 등 인접시군에서 물을 실어와서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홍제 정수장에 공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엔 정말 날씨 야속합니다. 어디에는 네.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또 강릉 지역 같은 곳은 너무 가물어서 물 부족 피해가 또 많고 이렇습니다. 강릉 지역 주민들은 너무 피해가 크고 힘들다면서요, 지금. 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에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서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다니면서 대관령 샘터에서 물을 받아오고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이웃들은 목욕과 빨래는 물론이고요.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화장실을 폐쇄하고 수영장, 목욕탕, 세차장, 카페 같은 물 사용이 많은 그 시설들은 휴업 또는 폐쇄 조치하고 있고요. 가뭄으로 인해서 또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배추밭은 상품성을 잃는 등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에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생활용수 확보 방안과 급수 차량 추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릉 쪽에도 비 소식이 있던데 비가 또 그렇게 넉넉하게 내릴 것 같지 않다는 네, 예보여서 맞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좀 제발 넉넉하게 비가 와서 이 가뭄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